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세요. 저출산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란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의 수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교체 수준 대략 2.1명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강조됩니다. 여성의 교육과 직업. 여성이 교육을 받고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출산 시기를 연기하거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면 출산에 대한 선택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경제적 부담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출산 및 육아 비용이 높아지면 부모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과 가족 간 균형. 여성이 직업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출산 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도시화와 생활 양식 변화에 대하여 도시화는 종종 가족 구조와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주거 공간의 제한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보육시설 지원, 교육 지원 등의 제도가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부 및 사회단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출산을 유도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인구 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0.6명이면 심각하지. 네, 출산율이 0.6명이라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2.1명 미만이면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상태에 해당하며 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초저출산 상태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0.6명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0.6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래의 인구 구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및 경제적인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이 0.6명인 상황에서는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산을 촉진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구 구조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결 방법 없을까? 출산율이 낮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양한 정책 및 사회적 변화를 통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한 직장 환경 조성.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 시간, 원격 근무 등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확대 및 개선에 대하여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부모들이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부모들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 경제적인 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 장려금, 자녀수당, 육아휴직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출산 및 육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에 대한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지식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리학적인 정보부터 육아에 필요한 기술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적 변화 촉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문화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출산 및 육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및 사회적 변화는 함께 조화롭게 시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구, 구조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영향이 있을까? 집값의 급격한 상승은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며 부모들이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높은 부담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미루거나 자녀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환경 변화, 집값이 높아지면 주거 지역이 한정되고 주택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기에 부적합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부부가 결혼을 미루는 경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의 수를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울 경우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가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들에게 유리한 주택,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의 상승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그 영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사회단체는 집값 상승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을 잘 이야기해주네요.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인데 출산율이 0.7명인데 대한민국의 0.6명보다 높네요. 심각하게 각성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출산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